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8월 20일 오전 3시 50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죠. 대략 11만 2,800달러고요. 이 친구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친구 보이시죠? 대략 물량이 3,000개 정도인 것 같아요. 3,000개. 3,000개 정도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친구인 것 같고, 대신 뭐 이걸 이제 못 받아내고 시장에서 더 꼬꾸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시즌 종료급은 아니고 8만 개도 소화하는 시장인데 고작 3,000개를 소화 못할 시장은 아닙니다. 유동성도 주입이 됐어요. 지난 8월 12일부터 꺾이던 유동성도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을 가격 조정으로 소화시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래서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실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조정이 왔을 때도 112K 찍는 조정이었죠. 이 H밴드의 물량이 조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쪽 애들이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지난 8월, 7월 말 8월 초에 조정 있을 때도 이쪽 애들이 움직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네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심리가 얼어붙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으로 충분히 원하는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다시 또 담는 거죠. 보시게 되면 봅시다. 자꾸 올라가 버리네. 이걸로 봅시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삐쭉 솟아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손이 안 움직이네요. 뜰딱이라서 조작이 힘드네요. 이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조금 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알고 계시죠? 제가 이미 매수 범위 알려드렸잖아요.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이 21선이 깨져나가면서 조정은 조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하고 토탈3 어덜스도 이제 전부 다 21선이 깨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 비트코인도, 그 다음에 토탈도, 이렇게 토탈도 21선이 깨졌죠. 그 다음에 토탈3도. 저는 알트장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갈 줄 알았는데 어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아마 높은 확률로 오늘 일봉 종가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넥라인에서 크게는 안 떨어질 거예요. 버틸만한 조정일 겁니다. 토탈3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조정이냐면 토탈3 기준 한 15% 정도의 조정이 될 것 같아요. 15%에서 20%. 그냥 이 정도 조정은 버티면서 차라리 10월까지 혹은 연말까지 이어질 알트 상승장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토탈2도 깨졌고, 어덜스도 한번 봐볼까요? 어덜스도 안 봐도 비디오죠. 어덜스도 깨졌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단기 매수 자리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전부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덜스 기준으로는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가 딱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덜스 기준으로 매수 자리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 딱 여기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레벨이 가장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쌍바닥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고점 대비 역시 한 20%의 조정폭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덜스 도미넌스는 또 채널 상단은 못 뚫으네요. 어덜스 도미는 결국 여기를 못 뚫고 채널 중단에서 결국 저항을 받아버리네요.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봤는데 결국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채널 중단을 못 뚫고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덜스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어디에서 매수 받으면 될까요? 여기쯤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즉 8월 4주차죠. 그 다음에 9월 1주차, 9월 2주차 이렇게 3주 동안은 아래에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매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를 못 뚫으네요. 자, 어덜스는 큰일 났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설사 제가 봤을 때 연말에 불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트코인들 이제 구조대가 오는 애도 있겠지만 작년 12월 4일 날 찍었던 여기 구조대 안 오는 알트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알트장은 아마도 이 구간일 거예요. 2024년 3월에 마무리된 알트장.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구조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구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즉, 만약에 이제 10월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만큼도 못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알트 물려 계신 분들은
제발 흡성장 나와라, 흡성장 나와라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10월에 이제 어거지로 사이클이 종료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못 뚫고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항 라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멸종기가 옵니다. 네, 대멸종기가 와요.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 지난 하단까지 최소 여기 레벨까지 떨어질 거. 완전히 리셋 시킨 다음에 들어올릴 거예요. 네, 완전히 리셋 시킨 다음에 들어올릴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리셋 시킨 다음에 들어올릴 거예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그렇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학습 효과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솔라나 도미넌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완전히 리셋이 된 다음에 올라갑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완전히 리셋이 된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네. 항상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도미넌스라는 게 뭐 태도 도미넌스나 아니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봐서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적정 가치라는 게 있어요. 적정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 솔라나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네.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상승폭이 꽤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라나는 이미 작년에 과한 수준만큼의 도미넌스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솔라나는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솔라나가 다른 알트코인 즉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메이저 코인 대비 뭐 수위 같은 코인 대비 더 퍼포먼스를 띄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솔라나 도미넌스 여기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솔라나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솔라나를 이더리움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네. 왜냐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서부터 리셋이 돼버렸어요. 네. 오히려 여기 저점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럼 이더리움은 과거 대비 보더라도 도미넌스를 이제 이만큼 먹을 일만 남은 거예요. 누구 도미넌스를 먹을까요? 방금 그 솔라나 도미넌스를 먹겠죠. 누구 도미넌스를 먹을까요? 이 맛있는 리플 도미넌스를 먹겠죠. 네. 리플도 이미 이 얘기도 참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 번은 아니고 자주 드렸는데 멤버십 분들한테는 리플도 이미 볼장 다 봤어요. 네. 뭐 이러면 또 리플러들 또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긴 할 건데 절대 현실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종교에 취해 있는데 현실 받아들이는 거 봤습니까? 네. 정치병 환자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사실, 어떤 팩트를 들이밀더라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종교에 빠지신 분들은. 리플은 이미 죄송한데 지난 21년 수준의 도미넌스 고점을 찍고 왔어요. 네. 이 사이클 고점. 2020년에 사이클 고점에서 나왔던 반감기 사이클 고점에서 나왔던 도미넌스를 이미 찍고 왔거든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1, 2, 3, 3번이나. 이런 알트가 없습니다. 솔라나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플은 이미 솔라나 수준만큼의 도미넌스 사이클 고점을 찍고 온 거예요. 그럼 리플은 최소 어디에서 사야 될까요? 네. 단기 매매 하시면 여기에서 사면 되고요. 네. 정말 리플 발바닥 각질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이클 드시면 돼요. 네. 리플은 이제 가격 동력이 없습니다. 네. 원래 까가 되려면 제가 리플 까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잘 알아야지 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깔 수는 없잖아요. 네. 리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지 리플을 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쟤는 그냥 무지성으로 깐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까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빠 수준보다 더 잘 알아야지 제대로 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플은 끝났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12월 1월 뭐 알트 상승장 오게 되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더리움만큼 못 올라간다. 그러면 리플 사고 솔라나 살 바에는 뭐 사는 게 좋다고요? 이더리움이. 반대 상황도 오겠죠.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나 솔라나가 더 먹을 게 많은 상황도 오겠죠. 근데 최소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종교여도 리플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좀 기초적인 수학 셈법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리플 도미넌스가 이 시장 알트코인 시장 20%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 조금만 해보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리플이 지금 이 시장에서 도미넌스를 20% 먹게 되면 시총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는데 네.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간대요. 네.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리플이 세계 은행되고 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리플이 세계 은행되고 네. 리플이 전 세계 단일 통화 될 거래요. 네. 뭐 그렇게 믿는 것도 자유긴 한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네. 리플의 시장 점유율이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아니죠. 네. 최소 합리적인 이 시장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분들이시죠. 네. 근데 워낙 이 시장은 좀 뭐 광기가 지배하고 비합리성이 지배하고 선동이 지배하는 판때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뭐 욕이나 듣는데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리플은 단기로 매매하실 거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리플 숏을 잡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홀딩 할 거예요. 리플 도미넌스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냥 홀딩 할 겁니다. 네. 하락분 해칭도 되고 다른 코인들 하락분 해칭도 되고 리플 덕에. 네. 그리고 저는 리플을 까지만 리플로 돈은 벌거든요. 여기서 저는 칼같이 리플 매수 들어갑니다. 스텔라 루멘하고 함께. 여기서 또 저는 리플을 사긴 살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또 올라갈 거니까. 네. 항상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이제 이도동이로 다시 가서 제가 이 게시글을 한 5일 전인가 올려드렸죠. 5일 전인가. 그리고 뭐 그런 댓글을 좀 달았을 겁니다. 내용에 이 분석이 누군가한테는 만원짜리겠지만 누군가한테는 10억짜리일 것이다. 네. 근데 지금쯤이면 아마 제가 했던 말을 다 뭐 인지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리플 최고점에서 리플이 아니고 이더리움 여름 최고점에서 딱 올렸네요. 보니까 네. 여기 딱 찍었을 때 올렸으니까 그때가 아마도 이더리움이 최고점이었을 겁니다. 네. 원화 기준 650만원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나요? 네. 66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660만원 부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가 아마도 650만원 맞네요. 650만원, 660만원 근처였으니까 리플 최고점이 리플이 아니고 이더리움 최고점이었네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두 자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자리하고 여기 자리. 여기는 이제 게시판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형 차트의 역캐쇼 목표가.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지난 석 달 전부터 해서 TP로 잡고 있었던 이더리움의 고점이었습니다. 실은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각이 나왔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거든요. 네. 5월 초에. 네. 또 보시면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잘 연계해서 보시면 상당 부분 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돌아가서 비트 도미가 이제 또 반등을 하네요. 네. 결국엔 또 반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하락 추세는 뚫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 추세는 뚫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이 2.618 목표값까지 떨어지기는 좀 이제 힘들어졌고 여기가 어쨌든 돌파됐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 이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채널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저건 지우고 이렇게 보게 되면 쌍봉이 하나 보이시죠? 네, 쌍봉이 하나 보이시는데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쌍봉 형태가 하나 보이시죠?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 개. 이 쌍봉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는데 추세선을 조금만 조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저항대에 맞추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치우고 이렇게 내리깔면 딱 맞죠. 네.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이 작도를 그럼 왜 해놔야 되느냐? 이 작도를 해두면 최적의 알트 매수 자리, 진입 자리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어디에서 가장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가 일바따죠. 네. 왠지 저항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흡성이 나오면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작도를 해두게 되면 좀 지울까요? 가독성을 위해서 이것도 지우고 이 작도를 해두게 되면 최적의 알트 진입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도미넌스 차트는 이렇게 실전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1바 진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더 비중 실어가지고 이렇게 3분의 1로 진입하면 딱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아마도 알트로 크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덜스 도미넌스 청구하고 이더 도미넌스 청구하게 되면 최적의 알트 매수 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략 한 11월 또는 12월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에 이걸 먹거나 아니면 더 크게 떨어지는 이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트장에 올 건데 그러면 싹 다 도출되실 겁니다. 최악은 그럼 뭐냐? 최악. 비트도미가 뭐 요 정도밖에 못 오르고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그냥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10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여기 추세 테스트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지고 이더하고 알트 폭발적으로 오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종료되는 거죠. 결국 이 수렴에 대한 테스트 나오면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지지도 받고 그럼 이걸로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이 도미넌스 상승 사이클과 도미넌스 하락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도미넌스 상승 사이클과 도미넌스 하락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실은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읽고 적고 도미넌스 사이클이라고 읽어야지 맞는 말이긴 해요. 어쨌든 저는 좀 분명히 기회의 구간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8월 저점인데 8월 말이에요. 8월 말. 지금 8월 말이 다 왔죠. 여기가 또 8월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여기 자리가 딱 8월 말이거든요. 네. 여기. 네. 그럼 이걸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12월까지 이어진 역시 여기서부터 또 12월까지 이어진 공통 구간이 보이시죠? 네. 역시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월 구간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 44%가 올랐고 이때 27%가 올랐는데 그럼 대략 그 절반 수준 한 15% 정도의 도미넌스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략 한 15%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한 68%, 69%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더 많이 올라가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 레벨까지 올라가주면 더 좋아요. 여기 레벨까지 이번에 올라가준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알트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하락폭이 더 커지잖아요. 번지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한눈에 보셔도 아 이거 답이 정해져 있네. 무조건 9월부터 10, 11, 12 반등 나올 때 흡성장이 나와야 되네.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8월 말부터 12월까지의 구간, 여기도 8월 말부터 12월까지의 구간. 그럼 이 8월 말부터 12월까지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정말 그 38만 달러 또는 40만 달러 시나리오가 불가능할까요? 한번 봐보자고요. 정말 불가능할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네. 자, 8월 말 9월 초가 여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흡성 사이클이 종료되는 12월이 여기네요. 네. 얼마 올랐나 한번 봐볼까요? 500, 정확히 조금 봐봅시다. 여기서 재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끝자리는 반올림 할게요. 550% 하면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55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50%. 네.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에서는 얼마 올랐는지 한번 봐볼까요? 역시 8월 말이 여기죠. 네. 그 다음에 12월까지 올랐습니다. 12월까지 여기거든요. 네. 역시 얼마나 올랐는지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329%가 올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역시나 570% 정도가 올랐고요. 네. 하지만 딱 도미넌스 기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도미넌스 기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330%가 올랐습니다. 330%.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550%가 올랐으니까 비율이 똑같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0%, 여기서부터 여기 끝단까지가 550%. 하지만 지금 우리는 8월부터 12월까지 흡성장에서 올라간 도미넌스 사이클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자고요. 그럼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한 대로 주봉 기준 17주에서 20주 EMA에서 지지를 받고 17주로 그냥 세팅을 할게요. 네. 자, 봅시다. 17주.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17주가 지금 대략 109.7K거든요. 다음 주면 110K 위로 올라오겠죠. 네.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제 도미넌스 이론대로 9월부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흡성,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거 없이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온체인적인 근거를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도미넌스 상에서 나타나는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기간적 도미넌스의 특징. 자, 12월까지 550%가 올랐고 여기는 300, 아까 얼마였죠? 한 350%가 올랐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0%만 올라줘도 얼마라고요? 200%만 올라줘도 된다고요. 전제 조건은 뭐죠? 8월부터 9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흡성장이 나와야 돼요. 딱 얼마면 충분하다고요? 200%입니다. 200%. 200%. 근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두 번에 550%가 오른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0%.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또 550%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550%가 오르지 않은 법이 없다니까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번에도 550%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내년까지 장이 이어지게 되면 그럼 비트코인 고점은 70만 달러가 넘어가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안 바란다고요. 네. 그냥 200%만 올라줘도 그러면 제가 22년에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기간적으로는 한 두 달 정도 밀리지만 가격적으로도 38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조정하는 거의 완벽한 시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최저점에서 시작된 3년짜리 완벽한 시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언제요? 12월에. 뭐만 나와주면 된다고요? 9, 10, 11, 12에 흡성장만 나와주면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고 가능한 시나리오고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어떤 기간적인 반감기 기점으로 며칠 전에 저점이 나오고 반감기 기점으로 며칠 후에 사이클 고점이 나온다. 그건 개소리고 초보나하는 소리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반감기 시나리오를. 근데 그건 되게 초보나하는 소리입니다. 결국 반감기 사이클은 도미넌스 사이클이에요. 도미넌스 사이클.
근데 저는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더를 세력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비밀이, 그리고 그 답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여기까지 쳐박았던 이더 도미넌스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밀어 올렸거든요. 즉 여기 과정을 여기서부터 정확히 여기까지, 즉 디파이 서머 고점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이때는 대략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가 이제 2019년이니까 이 2년짜리 도미넌스 상승분을 딱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딱 3개월 만에. 딱 3개월 만에 올려놨습니다. 3개월 만에. 그것도 피터티라고 몇몇 얘네들이 입 털어가지고.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갑자기 어떤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는 반감기 사이클을 과거 패턴 그대로 맞춰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는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은 게시판에 가면 제가 지난 여름 고점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짜리 분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관점의 차이죠. 그냥 뭐 저런 게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런 게 있네? 상당한 구조적 특이점이 관찰이 되네? 활용해 봐야겠다. 기준으로 삼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물을 보고라도 느끼는 바는 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지금 단 5개월 만에 진행시켜서 결국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바라고 있을까요? 이걸 똑같이 바라겠죠. 이걸 똑같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 앞이 안 나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이게 나오길 바라고 있겠죠. 이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더 도미넌스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똑같이 이걸 바라고 있겠죠. 이게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이더 도미가 17%면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시즌 종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적는 댓글, 제가 적는 분석물은, 그냥 적는 댓글, 그냥 적는 분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제가 경험했던 것에서 그걸 좀 수치화시켜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흡성장 오고 그 뒤에 뭐 도미넌스 하락장이 온다, 이더 메이저 뭐 중간급 알트 자바이트 순으로 유동성이 뿌려진다, 뭐 그런 막연한 개념 말고, 그럼 그걸 대체 돈 버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거죠. 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 아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실은 이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야, 시기적으로 이미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고 막바지까지 왔는데 가능하겠어? 38만 달러 가능하겠어? 제가 그러한 질문을 뭐 여기 구간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받았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는 이제 워낙 그 미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는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뭐 크롬님 말대로 38만 달러 가겠네요 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도 오래된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도미넌스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에는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요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껏 좀 말아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의 상승분을 혹은 그 이상의 상승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닥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만큼의 상승분을 올리는데 월봉 기준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8개월이면. 즉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분을 여기서부터라고 할게요. 그냥 단 8개월 만에 주파하는 특징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나나 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2년 걸려요. 2년. 2018년 12월이죠. 여기가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19, 20, 2년 내내 끌어올리면 이만큼 올라요. 이제 이게 반감기 2년차 정도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만큼을 그대로 올리는데, 즉 2년치의 상승분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데는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1, 2, 3, 4, 5,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사이클 막바지 구간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이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네. 무슨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될까요? 반감기 3년 차에는 절대 풀매도하면 안 된다. 그죠? 네. 절대 풀매도하면 안 되겠죠. 네. 리스크 관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죠? 네. 그냥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은 쳐맞으며 버틴다. 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반감기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 정도의 조정을 뭐 하자라는 거예요? 쳐맞자. 네. 쳐맞자. 네. 팔고 다시 사는 게 더 큰 리스크다. 네. 다시 뭐라고요? 팔고 다시 사는 게 더 큰 리스크라니까요. 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네. 제자리에 사면 좋은데 못 사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장대 양공들 하다 그냥 다 구경만 하고 고점에서 덥석 물게 된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그 누군가는 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인 많이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네. 그래서 지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냐?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9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장대 항공이 빵빵 꽂힌다라고 해서 연속으로 6개월 또는 연속으로 이렇게 3개월, 4개월 꽂힌다라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12월까지 이어지는 3개월 연속 양봉이거든요. 네. 만약에 8월봉이 음봉이 되면 지금 8월봉이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럼 4개월 연속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550%가 올랐다고요. 단 몇 달 만에요? 4개월 만에요. 네. 이때 기준으로는 역시 얼마 만에요? 네. 6개월 만에 550%가 올랐다고. 4개월 만에 550%가 올랐고요. 여기는 6개월 만에 55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9월부터 만약에 양봉이 뜬다 그러면 9, 10, 11, 12 뭐 내년 1월까지 지금 1개월 연장을 보고 있으니까 네. 2017년 사이클에 뭔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죠? 이런 결론이 나오죠. 시간이고 역시나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다. 얼마는요? 제가 보고 있는 350K에서 380K, 400K, 350에서 이 400K는 충분히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시간이고 네. 짧게는 4개월 걸린 적도 있고 길게는 550% 올리는데 6개월 걸린 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350K, 350K 혹은 38만 달러까지 올리는데 몇 프로만 올리면 된다고요? 200%만 올리면 된다니까요. 네. 기간은 언제까지요? 4개월에서 6개월 이내. 네. 뭐 그게 뭐 트리거가 나오겠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든 아니면. 그래서 저는 지난 그 온체인 사이클에서도 세력이 발톱을 감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마도 그 발톱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공통적으로 여기가 무슨 사이클이었다고요? 12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무슨 사이클이었다고요? 흡상 사이클이었고 8월부터 여기는 9월부터 12월 여기까지 흡상 사이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상 사이클. 이때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장이 좀 크게 있었고 석 달짜리 줬죠. 왜냐면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 근데 이때는 알트장이 딱 1개월이었어요. 네. 이때가 트럼프 1기였고 지금 트럼프 2기죠. 그러면 아마도 이 사이클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다. 이번 알트장은 엑시트 난이도가 존나게 어렵겠네. 실제 2018년 1월에 알트코인 엑시트 난이도가 개헬이었듯이 네. 이때는 알트코인 엑시트 난이도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들 탐욕에 드글드글 돼서 그렇지 몇 번을 구해줬잖아요. 네. 몇 번을. 네. 이때는 3번의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한 번 주고 야 고점인데 너 탈출할래? 아니야 더 쳐먹을 거야. 여기서 좀만 더 먹으면 야 이번엔 좀 탈출 좀 해라. 기회를 한 번 또 줬거든요. 더 쳐먹을 거야. 세력이 정말 공학계도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마지막 구간에서 10배 넘게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10번 올라간 알트코인이 이때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 요때 한 번 1000%, 요때 한 번 10,000%, 요때 한 번 10만 %. 다 막 발라먹는다는 가정하에 또 그걸 3000%로 계산하는 바보는 없으실 거라고 믿고 네. 유동성 장세니까 이렇게 기간도 길어지고 고점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더 먹을 거야 하다가 루나빔, FTX빔 다 쳐맞은 거죠.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 탓할만 했어요. 솔직히 그 김프 보고도 버틴 사람이 좀 이상한 인간이긴 하지만 네. 보통 사람이 이제 광기 상태가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광기 상태, 이제 이런 구간, 2018년 1월 구간, 그다음 이런 구간이 되면 뭐냐면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 어떠한 불합리한 상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내 주변에 다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 왕따가 돼버리니까 차마 그 얘기도 입을 못 꺼내요. 유튜버들도 어떻게 되냐면 곧 알츠장 끝날 것 같습니다 하면 바로 조회수 떨어져 버리고 구독자 떨어지고 멤버십 떨어지니까 그 말을 못 한다고요. 네. 멤버십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고 구독자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고 조회수 최대한 뽑아 먹으려면 시즌 종료라는 말을 아끼고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네. 즉 시즌 종료라는 얘기는 뭔가요? 내일부터 그냥 좀 영상 그만 보고 코인에 대한 관심 끄세요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네. 차마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미루고 하다가 그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다쳐 물리는 거죠. 네. 뭐 지난 사이클에서 또 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뭐 대다수잖아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네. 유튜브에 신경을 끄세요. 네. 제가 12월에 접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려면 자기가 약간 그 테두리에서 나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의존하지 마시면, 의존하지 말고 어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디 뭐 단톡방, 어디 커뮤니티 많이들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 때 우리 같이 으쌰으쌰 견딥시다. 돈 버는데 그런 으쌰으쌰가 어디 있습니까? 침몰할 것 같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배에서 먼저 하산해야지. 우리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침몰하는 배에서 같이 견뎌봅시다. 보통 유튜버들 마인드가 딱 그런 마인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가스라이팅 되게 되면 그냥 쭉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참 좋지 않은 풍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버 다음 사이클을 또 옵시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은 3년 존버하면 구출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더리움 또 3년 존버하면 구출되는 거. 우리 3년 동안 같이 또 이제 물 타면서 매수하면서 또 버텨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침몰의 느낌이 느껴진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발을 빼세요. 니니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슈카코믹스에서 니니가 하는 말. 이 전쟁터예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주식판에서 코인판에서 의리, 뭐 선함, 정의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침몰하는 배의 느낌이 든다. 이건 도저히 합리성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광기의 상태라는 게 직감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을 빼셔야죠.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누가 대신 지켜주고 누구의 관점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지가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 가능한 지식 내지는 지능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안 된다. 자꾸 뭐 귀도 얇고 남들 하는 얘기에 좀 잘 속고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이른바 그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 그래서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 있죠. 이게 투자판에서 돈을 잘 버는 MBTI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통계 자료로.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버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하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두 유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은 절대 돈을 못 버세요. 트레이더로는 꽝입니다. 꽝.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서비스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이 I가 아니라 내향형이 아니라 E자로 시작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절대 되도록이면 매매하시면 안 되는 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분들은 사업으로 성공하실 분들이거든요. 사업으로. 괜히 근데 뭐 적성에 안 맞는 걸 내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딴 데 맡기고 ETF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자고 있을 때 알아서 돈이 굴러가고 나는 사업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이제 성과를 잘 내십니다.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외향형 이런 분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매매가 잘 안 맞는 분들이에요. 안 맞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로 잘 버시는 분들은 INTP하고 INTJ가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되게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선동을 잘 안 당해요. 그리고 어디 그 막 채팅방이나 아니면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분위기에 대해 약간 반감의 기질이 있어요. 반감 기질. 반골 기질이 나오니까 남들이 공포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기 바쁠 때 그분들은 바닥을 캐치하거든요. 남들이 고점 기간이라고 더 뛰어들 때 막 수익 인증 나오고 그러면 공감 능력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못 버틴다고요. 옆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나오니까 못 버틴다고. 공감 능력 야 너 뭐 샀어 이렇게 된다고요. 야 너 혹시 어디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 있어? 바로 그런 것부터 찾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 그 MBTI도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좀 선동에 취약한 구조인가. 보통 이제 이런 건 공포 순간하고 광기 순간에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뭐 제 자랑 같긴 한데 저는 이번에 다 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뭐 제 구독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자리 다 잡았거든요. 여기 최저점부터 해가지고 고점에 못 판 구간은 있는데
여기 200주의평 지지고 복구하고 있을 때 여기 캐치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8월에 더 올려놨으니까 아실 거고, 여기도 대놓고 올렸습니다. 네, 저점 나온 것 같다고. 이때 관세 전쟁 나오면서 나스닥하고 S&P 공포지수가 2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수치가 2까지 떨어진 게 근 100년 내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셔야죠. 네. 저는 여기는 지금 다 잡았습니다. 네. 고점 매도에 실패한 구간은 있었어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12월에는 좀 크게 털었는데, 연말 휴가 가기 전에 12월에 좀 크게 털었는데, 알트 한 번 더 먹어보겠다고 닭다리 하나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 알트 물린 거 5천만 원 손절 친 게 사실상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십자형에서, 여기 십자형 하나 보이시죠? 이 십자형 저점에서 매수 못한 게 두 번째 후회되는 포인트인데, 뭐 어차피 매도는 이제 딱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딱 한 번 잘하면 끝나니까, 네, 뭐 그건 다 중간 과정이죠. 중요한 건 저는 여기 포인트는 다 잡아냈습니다. 네. 다 잡아냈어요. 네. 실제 저점 나온 것 같습니다라는 사인도 그냥 애매하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점 나온 것 같네요 라고, 제자랑 같은데 그게 가능한 트레이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는 그게 가능한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번 알트 심하게 물린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 실패한 거, 제가 피트를 매도한 게 딱 여기 두 군데예요. 네. 여기 12월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했을 때 한번 있었거든요. 네. 11월이니까 여기다.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마느냐 불확실했을 때 있었어요. 네. 딱 여기 두 군데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에서 판 거 여기서 또 다시 샀어요. 제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에서도 여기 꼭지에서 탈출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남들 다 광기일 때, 네. 제가 썼던 트레이딩 뷰 글이 있을 겁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가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광기겠습니까? 네. 눈만 뜨면 다들 알트코인으로 100% 200% 먹을 생각에 행복하게 눈 떴을 순간에, 네. 제가 21년 4월에 올린 잔치상에 제 뿌리 저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글을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고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정말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때 탈출 못하신 분은 여기에서 기회가 줬음에도 아마도 또 탈출 못했을 거고요. 죄송한데 여기에서 또 탈출 못하실 겁니다. 인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그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네. 그 불안하면 어디 커뮤니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유전자가, 네. 성격적 유전자가. 네.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고 다른 걸로 돈 버실 분들이에요. 다른 걸로. 네. 솔직히 이제 제 경험상 내비쳤을 때, 네. 이건 야 너는 왜 이렇게 귀가 얇냐? 네.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고. 네. 좀 이런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길어졌는데 제가 무슨 의도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네, 충분히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매수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매수 자리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네. 좀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거 좀 지우고 이게 뭐 볼린저 밴드 간만에 한번 좀 봐볼까요? 네. 볼벤을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볼벤을 보는 입장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부류로. 네. 지금 여기 자리 지금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데, 네. 그죠? 여기 자리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데 딱 봐도 누군가는 야 이거 시즌 종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오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네. 야 이거 최소 볼벤 하단이라고. 네. 무슨 시즌 끝인데 무슨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야 이거 딱 봐도 여기 자리잖아 시즌 끝. 야 딱 봐도 이거 여기 자리잖아 시즌 끝. 최소 볼벤 하단은 봐야 될 거 아니야. 90K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 버튼에 손도 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자리를 여기 자리를 이 구간을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네, 어디로? 여기 구간을 저는 지금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여기로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가 아니라 저는 이 자리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한테 지난달부터 내내 24년 1월 자리 잘 보시라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3, 4개월 동안 이게 뽑혀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네.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넘는 상승이 이해되셨나요? 또 어디로 보고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를 보시라고요? 2020년 8월을 보시라고요. 저는 여기로 보고 있다니까요. 네. 여기로. 여기가 2020년 8월이잖아요. 특징이 볼벤 중단 지지한 다음에 그냥 볼벤 찢어버리면서 가버리죠. 네. 찢는다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네. 볼벤을 찢어버리면서 가고 있죠. 네. 이 정치충들이 항상 문제. 여기도 봅시다. 8월 구간 여기죠. 네. 여기서 또 여기잖아요. 저는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리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역시 볼벤이 위아래로 찢어지죠. 네. 볼벤이 위아래로 찢어지죠. 네. 아직 볼벤 주봉 위아래로 찢어지는 사이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볼벤이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지는 사이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자꾸 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9월부터 12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성장이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자리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자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 받으시라고요? 20주 EMA에서. 네. 근데 20주 EMA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는 목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보시라고요? 17주 EMA까지 보시라고요. 볼벤 중단이 어디죠? 20주 MA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0주 MA잖아요. 네. 안전빵으로 보면 다 20주 MA에서 반등했죠. 여기 20주 MA, 20주 MA. 근데 여기에서는 20주 M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세팅한다고요? 17주. 그래서 17주를 세팅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7주를 세팅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20주 MA, 제가 여기에서 당연히 20주 MA에서 입 벌리고 있었겠죠. 20주 MA, EMA에서. 근데 몇백 달러 차이로 못 잡아가지고 목이 돌아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럼 범위가 나왔네요. 네. 범위가 나왔네요. 어디에서 매수 받으시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네. 지금 기준이요? 다음 주면 또 올라가겠죠. 다음 주에 이렇게 한 칸이 또 올라가겠죠.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받으시고, 만약에 이게 왜 좋은 전략이냐면 손절이 너무나도 쉬워요. 볼벤 중단 깨지면 던져버리면 됩니다. 틀렸구나. 그럼 볼벤 하단 9만 달러까지 떨어지겠네.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매수를 받는 겁니다. 네. 왜냐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비트코인 500% 상승이니까요. 500%는 겸손한, 너무 과하니까 저는 소박하게 제가 2년 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딱 200%만 올려주고 딱 38만 달러, 35만에서 한 40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만 찍어주면 기분 좋게 유튜브를 접을 수가 있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다행히 볼벤이 지금 아직 추세가 안 꺾였죠. 네.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풀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거 쳐맞자니까요. 요거 쳐맞자고요. 네. 한 15%에서 20%의 조정 쳐맞자고요. 알트들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풀매도를 어중간한 자리에서 풀매도 치고 다시 매수받는 전략이 이게 맞는 전략인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반감기 3년 차에 지금 이 자리에서 풀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받는 전략이 이게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맞는 건가요? 오히려 더 리스크한 전략이 아닐까요? 여기서 못 잡으면 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냅다 잡아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럼 평단 부려지니까 존버가 안 돼요. 조금만 툭 하고 가격 조정 줘버리면 바로 털린다고. 위험하다.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 여기에서 잡고 여기에서 막 잡는다고요. 버스 놓쳤으니까 급해가지고. 나는 지금 계속 9만 달러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그분들이 참겠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보지. 에라 모르겠다가 된다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P 유형이고요.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커뮤니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커뮤니티에서 노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디 채팅방 좋아하는 분들. 채팅방. 또 뭔가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못 견디는 분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물론 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든데 못 견디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거 자체를 못 견디는 분들. 어딘가에 속해 있으면서 같은 그 동병상련의 느낌, 공감되고 있다는 느낌, 나 빼고 힘든 사람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만이 견뎌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제 인생 경험상 봤을 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친구나 같은 동종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비단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되죠.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신 분들이죠. 설명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근거가 차고 넘치죠. 여기에 온체인적인 근거까지 더하게 되면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설명할 자신도 있습니다. 왜 지금이 시즌 종료가 아니고 아주 높은 확률로 흡성 이후에 알트장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설사 그 사이클이 남아있지 않고 10월에 조기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럴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10월에 종료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볼벤 상단 한 번 정도 찌른 다음에 그대로 뒤지겠죠. 10월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10월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벤 상단 한 번 찌르고 뒤지겠죠. 그거마저도 이득이다 이거죠.
뭐만 보면 되니까요. 9월 반등 때 흡성이 나오는지 이더 알트가 달리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이더 알트가 달린다? 야 이거 10월에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더하고 알트 잠깐 죽여놓은 다음에 피트가 독주를 하네? 야 이거 더 크게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보다도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 대응 가능하게 앞으로 구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도미넌스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현물 투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끌고 온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낼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더 고래분들 중에서는 좀 있습니다. 이더 고래분들이 이런 걸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저도 이걸 뭐 저 혼자 했겠습니까? 이더 고래들한테 다 배웠지. 지금은 그 코인판 커뮤니티가 개판이 됐는데, 이때 2018년 시절만 해도 그때는 지금 코인판 있잖아요. 코인판이란 커뮤니티. 비트 채굴하시는 고래 형님들도 오시고, 이더 ICO에 참여하시면서 이더 개수가 막 몇만 개, 수십만 개씩 되는 이더 고래 형님들이나 아니면 막 비트 채굴자 형님들, 그때 막 쟁글 같은 데서 활동하시던 형님들이 와가지고 좋은 글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처럼 뭐 이상한 얘기 막 돌고 도는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배웠어요. 거기에서 배워서 그걸 이제 도미넌스 이론과 결합시켜가지고 이 한 사이클을 먹는 이론을 개발을 한 거죠. 실제 적용시켜봤더니 통하네. 실제 적용시켜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변주가 있긴 하지만 잘 통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어떤 뜰딱이 사이클 투자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사이클 투자를 하지, 다 롱숏 베팅하지. 요새 그 어떤 이른바 뜰딱이 이런 이제 그 재미없는 도파민 안 나오는 이런 사이클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년 동안 최소 10배를 벌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가 올랐으니까. 비트 기준으로만 해도 10배는 아니네요. 한 8배네요. 8배. 근데 어차피 남은 6개월이 핵심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5, 6배 먹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5, 6배가 아니라 50배, 60배도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마지막 그 광기를 잘 먹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좀 재장 같긴 한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해봤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죠. 실은 누가 영감탱이처럼 이런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스노우볼 전략을 누가 합니까? 근데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실제 나름 성공도 거둬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익절한 수익금을 앵커 프로토콜하고 오스모시스 즉 루나풀에 맡겼다가 절반 정도를 까먹은 경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매매 쉬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하고 있다가 그대로 쳐맞았다고. 당일 시장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뭐 차트는 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뭐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하다가 그런 사건이 그만큼 심각한지조차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쳐맞고 X 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아먹은 거 저는 여기에서 그대로 복구했습니다. 그게 제 유튜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그대로 복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아먹은 걸. 그리고 나서 365주 깨지니까 잠깐 옛날 식기 조금만 하자면 여기서 365주 EMA가 깨져버리더라고요. 여기에서 저 주식시장으로 도망갑니다 하고 그냥 저 유튜브 쉴게요. 바로 그냥 유튜브 접고 주식시장으로 도망갔다가 주식으로 좀 이제 꿀 좀 빨고 있는 이때 주식이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가 딱 주식이 최저점이었어요. 여기 10월쯤이 딱 주식 최저점이 한 2달 꿀 빨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FTX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 아싸. 이거 최저점이다. 가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또 갔습니다. 저는 침몰하는 배 느낌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또 주식시장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걸 12월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이제 12월에 뭐 일정도 좀 있고, 휴가 일정하고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스케줄 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12월에 딱 유튜브 접기 좋겠네. 근데 접기 전에 야 38만 달러는 하나 찍자.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는 하고 접자. 그게 지금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제 뭐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고 당장의 수익이 눈앞에 큰 수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홀짝 게임 그만하시고 롱숏 배팅 홀짝 게임 그만하시고 이제 차트가 지저분해져가지고 어제 원효띠도 비슷한 피드백을 올렸더라고요. 원효띠가 이제 차트로 돈 벌기 힘들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시잖아요. 원효띠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레퍼럴로 계속 뭐 자금을 수혈받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선물 투자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원효띠가 얘기를 했으면 굳이 제가 첨언할 이유도 없어요.
선물로 제일 돈을 순수 매매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사람이 이제 미국 기관이 시장에 들어온 뒤로는 차트가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매매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고인물도 이제 막 털려나가는 시장이거든요. 진입자리도 진짜 잘 안 나오고 딱 그러면 선물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레퍼럴로 그냥 생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제발 좀. 바보같이. 정작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근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죠. 각설하고 매수 잘 하세요. 매수 잘 하세요. 여기 구간에서 매수 잘 하세요. 거의 다 왔죠. 빠르면 다음 주 8월 4주차죠. 적어도 9월 1주 내지는 9월 2주차에 올 것 같아요. 9월 2주차 오게 되면 여기 레벨까지 올라가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대신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즌 진짜 그러면 시즌 종료예요. 그냥 여기가 깨져버리네? 그러면 진짜 그건 시즌 종료인 겁니다. 그래서 20주 EMA가 깨져나간다. 그러면 이건 시즌 종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얻을 건 뭐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여기서 꺾이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현물러들은 청산 안 당했잖아요. 내 시드 자본금 그대로 남아있고 평단 낮게 매수된 비트코인은 여전히 나를 지켜줄 거거든요. 알트 이더야 던지면 그만이고.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